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기에 이어서 VC 뉴스룸 2분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기자님들이 직접 선정한 업계 중요 뉴스와 기사 뒤에 숨겨진 재미있는 소식을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귀한 두 분 자리로 모셨습니다. 팍스넷 뉴스의 최양혜 기자님, 그리고 매일경제의 신수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팍스뉴스 아이비부 최양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신수연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2분기에도 VC 업계 가까이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을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저희 섭외 연락받고 어떠셨나요? 뜻깊은 자리에 많이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화사한 분들과 같이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와보고 너무 놀랐어요, 현장에. 카메라도 4대나 있고. 다시 한번 우리 협회 분들의 준비성 깜짝 놀랐습니다. 참석해주신 두 분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번 2분기 뉴스룸이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기자님들과 함께 첫 번째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VC들의 이색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뉴스룸의 첫 시작해볼까 합니다. 기자님들 4050 패션 플랫폼부터 또 반려동물 장례업체, 또 설거지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신수연 기자님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50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의류를 판매하는 앱인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퀸잇이라고 이 퀸잇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라포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들어보셨죠? 야 놀자. 맞나요? 맞아요. 네. 여기가 이제 1세대 플랫폼 기업들인데 1세대 플랫폼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 이후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연령대가 대부분 10대, 20대, 30대, 40대를 타깃으로 한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한 2, 3년 전부터는 40대랑 50대를 타깃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타깃 세대층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 30대, 40대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40대, 50대가 됐고, 그리고 우리 40, 50대들은 또 경제력이 또 있죠. 그리고 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스마트폰 또 1세대이기도 하고 PC 통신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굉장히 능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면 이거는 잘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또 애용하시는 어플이 퀸잇이거든요. 엄마가 사용하시는군요.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기자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반려인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한 100만 명쯤? 저는 사실 작년에 반려동물 기획을 크게 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 걸 감안하면 4명 중 1명이 반려인인 셈이네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핵 가족화,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21g이라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21g은 반려동물의 장례와 추모,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스타트업입니다. 6월에 6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재무적 투자자로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제이커브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습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벤처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하우스인데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2차례나 투자를 단행할 정도로 유망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는 SBS, 이번 라운드에는 코웨이가 전략적 투자자로 합류하면서 전략적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반려동물용 음식, 화장실,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장례까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펫코노미 시장 또한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VC들이 설거지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했다고요? 설거지 스타트업이라니 좀 굉장히 생소하고 관심이 엄청 가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댁에서 설거지 하세요? 저는 마지못해 합니다. 하시는구나. 네. 네. 저는 집안일 중에 설거지가 제일 싫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름도 재밌어요. 뽀득.
아니 그동안 여러 서비스들이 아웃소싱이 된 게 많은데 왜 설거지는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한번 내가 해결해 볼까? 여기서 뽀득이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이런 식당을 타깃으로 깨끗하게 세척이 된 그릇을 빌려주는, 정확하게는 식판. 왜냐하면 구내식당들마다 다 식판을 또 제각각이잖아요, 식판이. 그럼 설거지할 때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세척이 된 식판을 빌려주는 거예요. 뽀득은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서 사실 지난주에 333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최근 ESG 열풍을 타고 친환경 바람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사회와 또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에코 스타트업들도 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양혜 기자님, 올해 벤처펀드 운용자산, 즉 AUM이 1조 원이 넘는 국내 벤처 캐피탈이 10곳 이상이 될 거라는 기사를 직접 쓰셨어요. PEF를 포함하지 않고 1조 클럽 반열에 오르는 운용사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건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까지 벤처펀드만으로 운용자산 1조 원을 넘긴 국내 벤처캐피탈은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IMM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다올 인베스트먼트,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 벤처스까지 총 7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라인업이 약간 바뀐 건가요? 네, 2년 전과 비교하면 소폭 변동이 있었는데요. IMM 인베스트먼트와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대열에 새로 합류했고 벤처펀드 한 개를 청산한 LB 인베스트먼트가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은 총 4군데의 벤처캐피탈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LB 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미래에셋 벤처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벤처 투자 펀드 사이즈 대형화가 추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1분기까지 벌써 5개의 1,000억 원대 벤처펀드가 등장할 정도로 펀드 사이즈 대형화 바람이 거센데요. 초기부터 프리-IPO까지 적극적인 후행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운용사들이 규모가 큰 대형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펀드 간 얼로케이션 이슈라든지 관리보수 운영 측면에서도 규모가 큰 원펀드 운용이 더욱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벤처펀드의 대형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벤처 투자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드 투자는 또 증가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세 번째 기사로는 플립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플립을 추진하거나 고려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신수연 기자님,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플립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플립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거를 플립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그 예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쿠팡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국내 스타트업들이 왜 플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꼽는 게 법인세, 규제, 이런 애로사항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해외로 본사를 옮기려고 하는 기업들이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산업군을 좀 봐야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AI 같은 이런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 플립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 그럼 막 브리핑할 때 막 한국 기업입니다 막 설명하는 것보다 미국 기업입니다, 이게 훨씬 쉽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 관련된 회사들은 인재를 구할 때 기술자들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는 외국 기업이다, 특히 선진국 기업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인재를 확보하는데 이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숨겨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 특히 글로벌 VC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런 말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본사를 해외로 옮기자. 대규모 자금도 유치할 수 있고 또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또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플립 자체가 장밋빛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VC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장밋빛 미래만 보고 플립을 결정하는 건 경계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플립을 하면 투자를 검토해 주겠다는 해외 VC의 말을 플립만 하면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기대비용 측면에서는 창업 초기에 과감한 플립을 단행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회사가 성장한 후에 플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야 하는 양의 소득세 규모가 커질 뿐더러 주주들의 반대에 막혀서 플립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플립을 고려하고 있는 창업자라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플립 추진 여부에 따른 비용의 기대값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5월 30일 JB금융지주가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메가 인베스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VC 인수를 통해 비은행 이익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에서였는데요. 이로써 국내 금융 지주사 가운데 VC 계열사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우리금융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금융 또한 올해 VC 인수를 목표로 인수합병 대상을 물색 중임을 고려한다면 조만간 모든 금융지주가 VC를 거느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금융지주들이 VC 계열사 확보에 뛰어든 건 4년 전부터인데요. 2017년까지만 해도 VC를 확보한 금융지주는 KB인베스트먼트를 갖고 있던 KB금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하나금융이 하나벤처스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NH벤처투자와 BNK벤처투자, 2020년 신한벤처투자, 2021년 하이투자 파트너스가 잇따라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NK금융은 UQI 파트너스를 인수하며 BNK벤처투자로 이름을 바꾸었고, 신한금융은 두산그룹의 네오플럭스, DGB금융그룹은 독립계 벤처캐피탈 수림창업투자를 각각 인수해 기틀을 다졌습니다. 금융지주 회사가 왜 VC를 인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지주가 VC 계열사를 확보하는 건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여러 이점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훗날 같은 계열 은행의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 공개를 추진할 경우 같은 계열 증권사가 주관사로 나설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까닭입니다. 그럼 인수되는 VC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을까요? 네, 산하 편입된 VC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금융지주 계열사를 우군으로 확보해서 펀드레이징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뿐더러 피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벤처펀드에 출자금을 대던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자사 VC 지원에 힘을 쏟게 될 경우에 민간 자금 매칭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금융지주사의 벤처투자업 진출과 대기업들의 CVC 설립 등으로 플레이어가 늘어난 모범 자본 시장이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금융지주 회사는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미래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확보하고 또 VC는 든든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 규모가 확대돼서 금액 자체는 늘었지만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기업에 대한 VC 투자 비율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신수연 기자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벤처캐피탈협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벤처캐피탈이 창업 초기 기업, 그러니까 창업한 지 이제 3년이 안 된 기업이죠. 그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총 1조 8,598억 원이었어요. 전체 투자 규모는 확대가 됐고 금액 자체는 늘었는데 이 초기 기업에 투자한 비율은 24%로 다소 저조했거든요. 2020년과 비교해서는 6.5%포인트, 2019년과 비교해서는 8.3%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VC들이 벤처기업,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잠재력보다는 당장 돈을 버는 실적을 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즉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C 업계는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심사역들의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최근 만난 투자 심사역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예전 같으면 유망함만 갖춘 초기 기업이라도 투자를 단행했는데 요즘에는 적어도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어야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좀 더 보수적으로는 매출과 플러스로 이제 영업이익까지 내는 기업이어야 투심의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곁들였는데요. 여러모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탓에 투자 안전 성향이 조금 강화된 분위기입니다. 투자 업계와 또 심사역 모두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꼽는 이유들로는 주식시장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거품 논란으로 상장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난 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시적인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려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세컨더리 펀드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인수합병 형태의 어떤 회수 시장, 자금 회수 시장이 좀 활발하게 돼야
모험 자본이 더 많이 좀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을 나눌 때 업력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좀 평가를 하면서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벤처 캐피탈이 가진 모험 자본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그런 투자 환경이 조성되길 기원해 봅니다. 네, 기자들이 읽어주는 VC 뉴스룸 2분기 정말 즐겁고 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두 기자님들 오늘 이렇게 뉴스룸에 출연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참 뜻깊고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최근 VC 업계 상황이 별로 안 좋고 주식시장 침체 때문에 회수시장도 침체돼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우리 VC 업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유익했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좀 이 환경이 저는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와보고 막 당황해갖고 막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다 전달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지도 몰랐고 또 다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에 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 또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또한 VC 업계 동향과 또 소식을 접하면서 참 쉽게 VC 세계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VC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독일의 철학자인 게오르크 빌헬름은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VC 벤처 세계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늘상 열정으로 가득 차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VC 뉴스룸 2분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